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류동균입니다. 어제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국정감사에서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료 미지급이 불공정 계약이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이 YG의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YG에서는 양민석 대표가 참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한류 K커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3사 대표들에게 이제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이 안무가 과연 K커처 한류에 얼마나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3사 대표들은 당연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안무가에 대해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일괄 계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영배 의원은 아니 안무도 컨텐츠의 하나고 한류의 하나인데 이렇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 계약으로 그냥 끝을 내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조금 개선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민석 의원을 필두로 한 이 3사 대표들은 만약에 법제화 제도화가 된다면 그에 따를 용의도 있고 현재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한 연구가 저작권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안무가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조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 논의에 대한 시작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가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구조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10% 정도를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세금 10%, 음원 사이트 25%, 유통사 10%, 제작사 40%, 실현자 5%가 가져가는데요. 나머지 10%를 저작권자가 가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료가 어디서 나가게 될 건지, 어떻게 지급이 될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는 서비스 사업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실현자 이렇게 나눠 갖는다면 과연 안무가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와 한번 통화를 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와 통화를 이뤄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AP투자연구소의 류동균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는 현재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신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문체부에서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법제화 제도화가 먼저 된 다음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줘야만 자신들이 어떤 움직임을 어, 이뤄낼 수 있다. 혹은 문체부에서 이제 지정하는 기업에서 신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무가의 저작권료 지급이 법제화가 된다면 YG 엔터테인먼트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티스트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5,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도 반타작이 났고 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는데 모두 그 이유가 아티스트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재 전문가들이 블랙핑크가 복귀하는 2025년이나 2024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2025년에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2NE1의 컴백과 함께 베이비 몬스터와 트레저 앨범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암호가에 대한 저작권료가 법제화가 된다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액 비중에서 음악 서비스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 정도의 매출에서 암호가에 대한 저작권료가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가의 동기부여 높아져서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법제화나 제도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번쯤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작년 중반부터 꾸준히 우하향하던 이런 움직임에서 지금 상당한 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나 아니면 2025년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네, 국정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의 저작권 수입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